밤 11시, 집안은 고요하고 방에는 여러분 혼자 앉아 있어요. 문득 머릿속에 꽤 근사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죠. 이번엔 진짜 내 사업을 한번 시작해볼까? 블로그나 유튜브에 내 이야기를 올려서 부업을 해볼까? 내일부터 당장 미라클 모닝하고 헬스장에 가야겠다. 상상 속의 내 모습은 이미 꽤 완벽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결과물도 훌륭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제법 멋지게 변해 있죠. 그 상상 속에서 딱 5분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짜릿한 흥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갑자기 명치 끝에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얹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속이 묘하게 울렁거리고 귓가에 차가운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이 보고 비웃으면 어떡해? 그 짜릿했던 흥분은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죠. 도파민이 쏟아지는 쇼츠와 릴스를 영혼 없이 넘기기 시작합니다. 속으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변명하면서요. 그래, 오늘은 피곤하니까 일단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이거 내 얘긴데? 하신 분들 혹시 밤마다 이불을 차며 자신을 자책하고 계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멘탈이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성격 탓도 절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 바로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이죠. 이 지독한 공포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평생 방구석에 가두고 마땅히 누려야 할 위대한 삶을 그저 그런 안전한 삶으로 쪼그라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뇌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확실한 심리 기술을 처방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 뇌가 어떻게 우리를 기만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포라고 하면 발표를 앞두고 덜덜 떨거나 귀신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만 상상해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실패에 대한 공포는 아주 교활한 변장의 귀재입니다. 자기가 공포라는 걸 절대 티내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변장이 바로 미루기예요. 급히 끝내야 할 중요한 기획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책상에 앉아야 하는데 갑자기 평소엔 거들떠도 보지도 않던 방 청소가 하고 싶어집니다. 의미 없이 스팸 메일함을 비우고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밀린 빨래를 돌려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변명하죠. 환경이 완벽하게 세팅되어야 집중이 잘 되니까 일단 준비를 하는 거야.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을 그저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적어도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요. 성적표를 받지 않으면 빵점을 맞을 일도 없는 것처럼요. 두 번째 변장은 좀 더 고급스럽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예요. 보통 기준이 높은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심리치료에서의 완벽주의는 명품 옷을 입은 두려움에 불과합니다. 글을 한 줄 쓰고는 너무 뻔하다며 지워버려요. 영상을 다 찍어놓고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삭제합니다. 준비만 3년째, 기획만 5년째예요. 그렇게 작품은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고백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에 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평가할 수 없으니까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완벽이라는 방패 뒤에 꽁꽁 숨어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뇌는 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까요? 2003년에 UCLA 신경과학 연구팀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박사가 학계를 뒤흔든 실험 결과를 하나 발표합니다. 사회적 거절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실제로 물리적 타격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정확히 겹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망하면 어쩌지 하고 상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뇌는 실제로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과 똑같은 수준의 고통 신호를 쏩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fMRI로 촬영된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실패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게 생존의 위협이 되진 않죠. 기분이 좀 더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뇌는 타인의 거절이나 실패의 부끄러움을 물리적인 죽음과 동일한 위협으로 착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뇌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미친 듯이 분비시켜 논리와 실행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심장이 뛰고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렇게 뇌는 여러분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마비되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화재 경보기와 같아요. 토스트기에서 빵이 살짝 탔을 뿐인데 건물 전체에 대피 사이렌을 울려버리는 격이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게 아닙니다. 단지 불편할 뿐이에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성장은 오직 이 불편한 영역에서만 일어납니다. 안전지대에만 머물면 여러분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시도하다가 뼈아픈 실패를 겪는 것보다 영원히 제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끔찍한 진짜 공포 아닐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웻 교수는 수십 년간 이 메커니즘을 연구했습니다. 드웻 교수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능력이 타고나는 거라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 다른 하나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 공포의 근원에는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고정 마인드셋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실패한다는 건 곧 내 지능과 재능이 바닥났음을, 내가 무가치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꼴이라는 착각이죠. 실패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지니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의 고통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안전한 직장이나 익숙한 방구석에 숨어 해보고 싶던 일은 시도도 못 해보고 속으로 그때 한번 미친 척하고 해볼 걸 이라는 후회만 남겠죠.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 박사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후회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보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선택을 2배 이상 더 후회했습니다. 실패의 고통과 쪽팔림은 기껏해야 몇 달이면 지나가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후회의 고통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평생 동안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실패는 지나가는 소나기지만 후회는 지워지지 않는 문신과도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작동하는 뇌의 멱살을 잡고 통제권을 되찾아올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심리 기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승리의 기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여러분은 지금 완벽한 결과물을 승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조회수 100만, 월 1000만 원. 당장 그 폭력적인 기준부터 버리세요.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새로운 승리 기준은 그저 아주 작은 행동의 완료입니다. 책을 쓰겠다는 거창한 목표 대신 오늘 밤 허접한 문장 딱 한 줄만 쓰자 라고 목표를 바꾸세요. 헬스장에 가서 2시간 운동하겠다가 아니라 현관에서 운동화 끈만 묶고 다시 들어오자로 낮추세요. 허들이 발목 높이로 낮아지면 뇌는 이걸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저항을 멈춥니다.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우리 뇌는 가속도를 받게 되고 그 관성이 공포를 짓밟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우리의 불안은 정체불명의 검은 구름 같을 때 가장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두려움에 명확한 형체를 부여하세요. 빈 종이를 꺼내서 실패했을 때 벌어질 최악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본다? 내 주말 시간 10시간이 날아가는 겁니다. 친구들이 보고 흑역사라며 비웃는다? 며칠 이불킥을 하겠지만 한 달 뒤면 걔네들도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서 내 유튜브 따위 기억도 못해요. 막상 조명을 켜고 괴물의 정체를 확인해보면 그건 한낱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봐야 생각보다 꽤 견딜만 하고 결코 내 인생을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셋째,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자 가장 강력한 치트키입니다. 자아와 성과를 철저하게 분리하세요. 여러분의 성과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음식을 하다가 다 태워 먹었다고 해서 나는 요리할 자격도 없는 쓰레기야 라고 자책하나요? 아니죠. 오븐 온도가 너무 높았네. 다음엔 10도 낮춰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내가 불량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쓴 전략이나 타이밍이 이번엔 안 맞았다는 건조한 피드백, 즉 데이터일 뿐이에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백 번을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아기가 나는 걷기엔 글러먹은 패배자야 라고 우울증에 걸리나요? 다시 엉덩이를 들고 일어날 뿐입니다. 실패를 내 존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으로 객관화하세요. 실패가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에 조명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연극 무대 위 주인공처럼 세상 모두가 나를 지켜보며 실패하기만을 기다린다고 착각해요. 근데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의 실패와 불안을 걱정하느라 바빠서 남의 인생에 신경 쓸 여력이 1도 없어요. 이 사실이 슬프게 들리나요? 아니요, 이건 엄청난 자유입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바닥을 기고 바보 같아 보여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남의 흑역사 따위 하루면 잊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마음의 준비가 되고 확신이 생기면 그때 꼭 시작할게요. 아니에요. 자신감이 생겨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려운데도 일단 저지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행동이 먼저고 감정은 나중이에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내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처절한 결단입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준비만 하다 끝날 겁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진 않지만 시작하기엔 이미 충분해요.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저 안전하고 아늑한 방구석의 침대로 돌아가 남들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나 부러워하는 엑스트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오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두려워서 미루고 있던 딱 한 가지를 실행해 보세요. 공책을 열어 첫 줄을 쓰세요. 팔굽혀펴기를 딱 5개만 하세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도 좋습니다. 논리적인 전두엽을 강제로 깨워 원초적인 편도체를 억누르고 내가 내 뇌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걸 지금 당장 몸으로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일단 눈 딱 감고 저질러 보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첫걸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